2024년 2분기 별처럼 많은 웹툰이 또 늘어났습니다. 패널의 취향에 맞춰 이번에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작품을 몇 가지 선정해봤습니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분기에 신작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모음집 아, 그쵸.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제가 이제 여행 때문에 네, 튀르키예 다녀오셨을 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2분기가 된 거예요.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4, 5, 6월이 2분기잖아요. 아, 그쵸. 2분기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절반이 지나갔어. 와. 그런 김에 저희 한번 이거 한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세민님이 삼국지 톡을 하시고 나서 휴식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개인 사정으로 잠깐 빠졌다 아.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녹음을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길티아 플레저라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9금 걸려 있고요. BL 방송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그 덕심들이 불타 있다 보니까는 듣는 내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길티랑 플레저가 누구일지 예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녹음 2개를 하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리뷰를 2개를 하는 건 어렵죠.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 저랑 세미님이 한번 했었던 신작 추천처럼 아직 연재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주식 떡상한다, 이 작품 떡상한다 라고 생각한 작품들을 몇 가지 모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신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알맞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달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동안 제가 신작을 다 보고 있잖아요. 신작을 보면서 이거 좀 괜찮다, 내 취향에 맞는다, 또는 이런 작품은 달려주면 좋겠다라는 작품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블루스프링 __ 2개 하시면 제 인스타그램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천해놓은 거를 모듬으로 가져와서 그 중에서도 내가 또 한 달 동안 지켜보고 2달 동안 지켜봤더니 좋았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모든 신작을 다 보고 있는 저와, 그리고 취향에 맞게 소비하고 계시는 정우님과 세민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저처럼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업자 아니면 안 보잖아요. 그쵸. 너무 심하게 보시죠? 저희가 보기에. 약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처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예, 그렇지만 제가 고른 웹툰들이 마이너하냐?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해서 이재민의 취향은 마이너하니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또 그 마이너픽만 골라오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네네. 진짜 재밌는 거는 또 그걸 야, 이거 재밌으니까 꼭 봐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틀린 적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다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작품, 일단 정우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가져온 작품은 이제 총 4가지 작품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애녹 빛나는 나무입니다. 저도 이거 지난달에 소개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걸 제가 글을 봤었는데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지난달이네요. 네. 아, 어찌됐든 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수요 웹툰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박찬용 작가님의 작품으로 2021년 지상 최대 공모전 1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애녹이라는 이름만 올라왔었고 빛나는 나무라는 부제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스토리의 수정이라든지 뭐 엔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니면 검색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모르죠. 뭔가 낚인 기분인데? 네. 스토리는 어때요? 스토리를 언급하기 앞서서 조금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작품이 좀 방대한 판타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마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사라는 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볼게요. 마녀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이치를 뒤트는 힘을 허락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뒤트는 힘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2화에서 어떤 엠마라는 마녀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행동 하나로 장작에 타오르는 불을 끈다라든지 또는 나무에 이제 달려있는 나뭇잎의 무게를 늘린다든지 등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르게 변형하는 방식을 이제 세상의 이치를 뒤트는 힘이라고 언급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판타지 작품에서 영창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막사라무 하고서 마법을 시전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의 행위를 할 때 세상의 이치가 뒤틀린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네, 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특수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덤으로 저주도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 1화에서 저주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본격적인 이제 스토리를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에단이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은 숲속에 가족만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숲속에서 이제 단 가족들끼리만 화목하게 아마 지내고 있습니다. 산직이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숲직이나 산직이 뭐 이런. 그렇죠. 나무를 베고 있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숲지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때 숲지기 일을 하면서 어떠한 마녀와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친해진 게 아니라 이 에단이라는 친구 혼자서 친해졌죠. 그렇죠. 근데 그 에단이 이제 마녀를 만날 때마다 자꾸 꿈에서 어떤 기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갑옷 입은 사람이 피투성이 갑옷을 입고 절그럭 하면서 다가오죠. 맞습니다. 너무 꿈이 이제 현실 같으니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와야겠다 하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꿈속에 나타났던 그 기사가 가족들을 몰살시켰죠.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가족들이 몰살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사한테 싸움을 붙였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던 다른 마녀와 기사가 이제 그 청년 에단을 살려줍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스포일러 아닐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요. 뭐냐면 기사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트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그 상처가 나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맞습니다. 갑옷에 가려져 있는 곳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륙을 하다 보니까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옷 입은 그 말하자면 좀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언데드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안 났고 그 이야기는 1화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마녀가 그들한테 저주를 내리면서 그들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기사들을 이제 배회하는 기사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도 없고요. 뭔가 의지도 없고요. 그냥 아주 의지는 있지. 죽이겠다는 의지. 그렇죠. 사륙에 대한 의지는 있죠. 전쟁터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는 또 안 죽여요. 네. 기사도가 거기에서 발현돼. 그 기사도 맞아요?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말은 거죠.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렇죠.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 욕망 하나에 사로잡힌 미친 존재들이 이 갑옷을 입은 기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초반부여서. 그렇죠. 초반부에 이제 실마리가 좀 드러났고 어떤 마녀단과 그 성물의 비밀을 풀기 위한 어떤 열쇠가 되는 그걸 찾아서 막 가는 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행하기 좋은 작품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요. 저는 지금 4작품 가졌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저는 매달 쌓아놓고 있잖아요. 야. 그 중에서 뭘 해볼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롤플레잉이라는 작품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거 박소 작가님께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고 계신 작품이고요. 일단 그 작품 소개를 읽어드릴게요. 마라마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면서도 순탄한 삶을 그리던 고등학교 교사 신재야. 언젠간 자신도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할 거라 꿈꾸면서도 하루하루를 보내기 벅차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옛 제자인 구주원이 학교에 방문하면서 새로운 관계에 눈을 뜨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신재아라는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신임 교사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고3 담임을 맡습니다. 학교가 양심이 없죠. 진짜 빡세네요. 학생들은 무슨 죄야? 그니까요. 네, 근데 그 학교에 이제 그 입학 설명회를 하러 다른 대학교에서 방문 입학 설명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되게 잘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걔가 제자였던 이 구주원이라는 친구입니다. 썸네일 보시면 앞에 여자가 한 명 있고 뒤에 남자가 한 명 있죠. 배곡 같은 남자가 있네요. 네. 빛나죠 얼굴이. 근데
이 작품을 본 저의 감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 안의 유교보이는 이놈의 새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 안의 독자가 더 해봐 아, 진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 정도요? 네. 아, 아니, 저희 이거 해시태그 보면서 고자극 로맨스. 아니 어떻게 참아. 내 제자가 찾아왔는데 되게 잘생겼고 이제는 합법이 됐어. 아, 그쵸. 성인이 됐죠.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얘가 노빠꾸예요. 진짜 미친 듯이 들이대요. 오. 내 안에 유교보이는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지만 입맛을 다져버렸네. 그래서 되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천박하지 않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아니, 일단 해시태그에 폭스남이 껴있어요. 그 순간 이미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여우 같고 하는 짓도 여우 같아요. 아, 네. 능글능글하군요. 제가 로맨스 장르를 막 이렇게 엄청 즐겨보진 않아요. 오. 근데 이런 요소들이 끼어있는 로맨스들은 못 참지. 아, 그쵸. 이런 그래서 거 못 참죠. 1화 딱 보고서 오 역시 박소 작가님 좀 치시는데 이러면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딱 보시기 좋은 정도로 연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그러네요. 한 들으실 때쯤 되면 5화 또는 뭐 4화, 6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도 관심이 가서 관심 버튼 눌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관심이 한 23,000 정도 되나요? 관심 23,876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 관심이 여러분이 지금 작품을 푸시 알림이 오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버튼을 눌러두시면 잊을 때쯤 알려줍니다. 아, 맞아요. 네. 이거 진짜 워낙에 보던 작품들도 관심 안 누르면은 깜빡하고 안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해시태그들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폭스남이 있었고요. 그렇죠. 비밀연애. 비밀연애? 아, 비밀연애. 선생과 구제자의 비밀연애? 오. 고자극 로맨스, 2030 연애, 로맨스 코미디, 계약연애, 현실 로맨스, 연상연하 있습니다. 아, 이런 키워드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소 작가님은 마녀사냥, 바운더리, 캡처 등을 연재를 하셨고요. 아시겠지만 박소 작가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좀 치시는 분입니다. 아, 치시죠. 네. 마녀사냥은 제가 봤기 때문에. 그죠. 아. 그래서 후회 없으실 것이다. 작가의 이름에서 주는 또 이 바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훈님 다음 작품, 다음 수를 더 보시죠. 아, 이거 갑자기 대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두 번째로 갖고 온 거는 골레이로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네이버 웹툰 작품인데 목요일날 업로드가 된 작품이에요. 스토리는 이난 작가님이 하시고요. 그림 작가님은 체키 작가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골레이로라는 뜻이 풋살에서 이제 골키퍼를 뜻하는 말로 포르투갈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풋살을 잘 몰라서 이게 재밌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풋살이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축구보다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6명 정도가 뛰거든요. 6대6이나 5대5, 4대4 이렇게 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5대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 리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5대5, 6대6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뒤져요. 존나 힘들어요, 진짜.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팀 공격이 멈추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팀 수비가 멈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축구에서 11대 11로 하면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면 왼쪽은 조금 천천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질 때 보통 4명에서 5명이 움직이거든요. 축구에서. 현대 축구에서. 4명에서 5명이 팀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작으니까 더 그래야 되는 거네요. 뒤집니다, 진짜. 아니, 저는 이걸 풋살을 잘 모르니까 검색했을 때 미니 축구 정도만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축구를 줄여놓은 사이즈고 뭐 이렇게 아웃이 없어요. 뭐 있는 리그도 있는데 다 벽으로 돼 있어서 철망으로 막혀 있어서 그걸 이용한 플레이를 하기도 해요. 뭐 3대3으로 하기도 하고 막 되게 많거든요. 1대1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 풋살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5대5, 6대6을 많이 하니까 룰이 약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축구의 룰이긴 해요. 뭐 손을 대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맞습니다. 개 힘듭니다. 운동 진짜 많이 되고요. 잘못하면 다쳐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격렬한 운동이에요. 실제로 뛰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지만은 어찌됐든 자, 작품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167이란 키면 생각보다 꽤 커요. 초3 때? 그쵸. 야, 이거는 스카우트 대상이다. 그때부터 이제 뭐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는데 그쵸. 이 슛을 막았을 때 상대방의 그 좌절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서 골키퍼를 해왔던 승원이가 미친놈이구나. 이미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머리 쪽에 부상을 한번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8년간 자란 키는 고작 1cm. 8년 동안 1cm가 컸다. 그렇죠. 고등학생이 됐는데 골키퍼를 하기엔 여전히 키가 작은 거죠. 고2 때 168.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축구부에서도 이제 미안하다 승원아, 좀 이제 막 신입생들도 올라오고 해서 너가 더 이상 못 뛸 것 같다라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승원이는 더 이상 축구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원래는 이제 가족들이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서울에 혼자 있었다가 축구부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본인도 어머님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운동 유학을 갔던 친구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교를 고를 때 운동장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골랐어요. 축구가 보기 싫다고. 근데 꼴도 보기 싫은 축구를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지 싶었는데 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네요. 이 체육관을 그 좀 부잣집 아들 한 명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체육관을 지었다라는 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효진이라는 인물인데, 우효. 우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었는데, 그 학생은 또 풋살을 해요. 그래서 그냥 구기 가지고 노는 체육 시간에 풋살을 할 거냐 아니면 피구를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골도 보기 싫으니 피구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기 넘어가는 그 풋살하는 애들 중에 골키퍼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이, 꼴레이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안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풋살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축구계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 기성용 선수가 말씀하신 답답하면 네가 뛰든가. 담니띠가 축구 명언입니다. 아, 그래요? 그 기성용 선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느낌 많이 들었어요. 이제 휴덕은 있지만 탈다고. 그렇지. 이거 좋아했으니까 골도 보기 싫어졌다고 했지만 그만큼 좋아했던 거야.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는 얘는 풋살 더 이상 안 해야지 했다가 첫 번째 경기를 관람하게 되는데, 그 관람에서도 골레이러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 되는데.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냥 끌려가서 첫 번째 경기를 뛰는 데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지난달에 이거 선정했던 그 인스타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네, 연출 잘하시고요. 이 작가님도 되게 약간 그 본인이 풋살 직접 뛰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정도로 약간 이난 작가님이랑 채키 작가님 둘 중에 한 분은 제가 볼 때는 풋살이든 축구든 되게 관심 많고 직접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도로 약간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잘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박진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물레빗이란 작품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그 특유의 그 개그감이 이 작품에서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 작품에 먼저 끌렸고, 사실 제가 발이 너무 개발이에요. 축구를 정말 못해요.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 이 작품은 묘하게 자꾸 시선이 가게 돼요. 그 플레이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서로가 이제 수싸움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계속 끌리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을 보고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네이버 웹툰에서 우주돌 작가님께서 연재 중인 사람의 탈이라는 작품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의 탈 같은 경우에는 우주돌 작가님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면 동네만화 씬에서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진짜요? 네, 되게 열심히 그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런 작품으로 그 연재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탈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인조검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진짜요? 사람의 탈을 벗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새끼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리얼 탈이었음. 진짜 탈이었어요. 탈, 얼굴에 쓰는 거. 그러니까요. 마스크로 번역되는 그것을 쓰고 나옵니다. 근데 판타지예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시죠? 자세를 고쳐 앉으신 분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일단 무슨 작품이냐? 이 한국형 판타지라는 말에 되게 저처럼 두드러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두드러기죠? 한국형 판타지는 단 하나밖에 없다. 뭐죠? 눈물을 마시는데. 그거는 좀 이기기 힘들긴 하죠. 근데 이걸 한국형 판타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합니다. 한국 탈이 나오고요. 맞아요. 탈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되냐면 탈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원숭이 탈도 있고, 말 탈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탈에 능력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탈을 쓰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 탈을 쓰면 원숭이처럼 아크로바틱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탈, 빠르게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랑이 탈을 쓰면 공격력이 세죠. 오, 나왔던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이죠. 지금 다 스포일러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개탈을 쓰면은 개처럼 변해갖고 막 멍멍하냐 한다고 막 이런 소리 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탈의 요소들이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무슨 탈이 나오는지가, 원숭이 탈은 실제로 나옵니다. 초반부에. 근데 무슨 탈을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유추하고 맞추는 것도 이 작품의 재미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런 연출들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작품을 보셨을 때 감정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뭐 타조탈을 쓰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겁나 빨라진다거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펭귄 탈을 쓰면 수영을 잘하고 뒤뚱뒤뚱 걷는다거나 그 너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농담이고요. 이런 탈들이, 그러니까 이런 동물 탈부터 시작해서 막 쭉쭉쭉 나온다. 근데 전설의 탈, 그것이 하나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반지 막 치듯이.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림이 일단 맛있고요. 연출, 액션 연출이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판타지, 액션, 활극에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 액션 연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봉산이인데, 그쵸. 이 봉산이가 사실 탈 만들고 쓰고 막 하는 거 외에는 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광대 패가 아니고 그냥 광대를 혼자 사면서 그 전기수랑 그 탈춤 추는 거랑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1인극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랬다가 어떤 무사대한테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돼요. 동료로서가 아니에요. 포로로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졸병으로. 그래서 생기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이 진짜 딱 재밌을 때. 네. 가장 지금 피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무료 회차가 한창 재밌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전 유료 회차까지 봤잖아요. 계속 재밌으니까 그냥 보세요. 다음 주도 저는 기대하면서 이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요일날 웹툰인데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제가 요일별로 기다리는 작품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 최근에 화요일날은 이 작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돌 작가님의 사람의 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우님은 또 제가 해야 되는 이제 그 다음 작품은 사자에서. 네,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 금요일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게 저는 좀 놀랐어요. 스토리의 랑토 작가님이셨고, 그림은 키루 작가님이신데, 랑토 작가님의 첫 19금 작품입니다. 이게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이 작품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화쯤에 작가의 말에서 랑토 작가님이 3화부터 수위가 높으니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라고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3화 때는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는데, 아니 그 작품의 분위기와 작가의 말이 너무 다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 작가님이 이렇게까지 시리어스인 적인 걸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랑또 작가님 믿어요. 아니, 기억 안 나요? 랑또 작가님이 시리어스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지금 작품 중에 가다망설 있고요. 그리고 니나의 마법서랍 있고요. 그게 진짜 미쳤긴 했어요. 네. 이런 작품들을 봤는데 의심했단 말이야? 반성하십시오. 좀 반성하겠습니다. 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랑토 작가님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좀 랑또 작가님이 랑또라이로 너무 유명해서 그니까요. 랑또는 또라이야라는 게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랑또 작가님이 그 아이돌 웹툰 각색을 하시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리어스한 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만화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화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건 개그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두를 어떻게 웃겨야 되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웃기긴 쉬워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대화를 해보면 어디에 웃는지를 아니까, 반응이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상대방을 웃게 하고 댓글까지 달게 만든다? 이게 진짜 빡센 거거든요. 진짜 능력이 장난 아니신 거죠. 데뷔작을 그 미친 작품을 했잖아요. 이분은 그냥 만화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네. 이게 눈을 떠보니까 망망대 같은 곳에서 혼자 있는데, 근데 이것도 뗏목 혼자서 이제 방황하고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떠밀려가고 있는 윤희서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윤희서라는 인물이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여기 대체 뭐지? 언제까지 흘러가야 되지? 나는 여기 왜 있지?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저승사자를 한 명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지금 있는 곳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만이 온다는 삼도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삼도천에 물을 마시게 되면은 최근 기억부터 잃게 된다라는 정보와 그리고 저승사자는 원래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너의 영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환생을 할 수 있게 인도를 해줄 뿐이지 그 외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는 중간중간마다 섬이 있는데 사실 그 섬이 정말 괜찮은 섬인지 아닌지 우리도 너에게 확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주지웅님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술이 너무 넘치고 그리고 색욕이 넘치는 좀 쾌락의 섬 같은 그런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모든 걸 다 잊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이 인물은 그래도 살려줘 를 외치는 모습 때문에 아직 스토리가 초반이라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윤희서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변해갈지가 가장 궁금해서 그리고 또 이 인물이 결국 모든 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나 환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작품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한국형 판타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을 일단 랑또 작가님이 하신 19금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판타지 한국형 판타지라고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정우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우리가 우리 민속 문화에 깔려 있는 저승과 그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삼도천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스틱스강과 네.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걸 건너가면 이제 저승이 되는 건데 거기에 섬들이 있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섬들이 엄청 많고 맞아요. 그 섬들 중에 하나가 이 섬이다라고 초반에 나오죠. 그렇죠. 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무료본까지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 뒤가 정말 궁금한데 유료를 보신 분은 또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참 늦고 계신 거군요. 제가 이 작품을 너무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인스타에. 근데 왜 소개를 안 했냐면 19금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소개하는 거에 기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개인 작가 작품일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전체 연령가 15금까지 일 것. 왜냐하면 인스타에 제가 공개된 게시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9금으로 범위를 넓히면 너무 그 썸네일의 위험이 커요. 그래서 제 인스타 계정 강제 안 당하려고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썸네일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재밌다. 맞습니다. 랑또 작가님은 잘한다. 진짜 맛있게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잘 말아주시죠. 그러니까요.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랑또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 중 하나가 있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리니까 더 맛있다. 진짜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화에서 그림이 어떤 수단 또는 글씨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지 그거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좀 이쪽에서는 좀 양보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글씨체가 예쁘면 편지도 예뻐 보입니다. 그잖아요? 정말 그래요. 러브레터 쓸 때 꾹꾹 눌러서 예쁘게 글씨를 쓰잖아요. 평소에는 막 거지 발사기처럼 쓰더라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스토리를 좀 더 중시하긴 한데 그림체가 이쁘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빠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랑또 작가님과 키루 작가님의 사자에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번 작품은 이걸 장르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스릴러, SF 스릴러, 미래 재난물? 이라고 해야 될까? 작품인데요. 만수면 무강리라는 공현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 주인공 동하라는 친구가 천재예요. 근데 약간 어리버리 그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천재들 있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천재예요. 근데 의대에 갔어요. 뭐 한국 갑죠.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하다가 인간 재생산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때냐? 우리나라의 미래 그림 같아요. 저는 이거 볼 때. 저출생 디스토피아입니다. 개 아, 무섭죠. 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요? 진짜 올 것 같아. 그니까요. 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1화에서 나오는 시위가 무슨 시위가 나오냐면 1화에 청소년들에게 임신을 강제하라는 노인들의 시위가 나옵니다. 그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제가 들으면서 떠올린 게 뭐냐면, 그 왜 유튜브 중에 2034 시리즈 중에 막 누구 한 명 그 첫돌이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빌려가지고 다 같이 막 대통령 오고 축제 벌이고 진짜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너무 저는 처음에 보고서 너무 무서웠어요. 와,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서 이거 내가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왜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재밌으니까. 아, 근데 봤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에 신호등이 나와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딱 바뀌면서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고서 그 시간이 나오는데 127초가 나옵니다. 와, 이 횡단보도를 빨리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게 보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기가 딱 좋다. 아,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초등학교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사실 이 장면 보면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어떠한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그걸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음. 이게 그만큼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이들이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또 아니에요. 무슨 작품이냐?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와. 를 물어봅니다. 독자들한테. 와. 이걸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은근히 보여줘요. 와. 저 그런 작품 좋아하잖아요. 많이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와. 너무 전 보면서 재밌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방법이 나에겐 아직 이걸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정도는 진짜 그냥 봐야겠는데요. 네,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와, 저는 이 작품을 보지 않았어요. 사실 썸네일이 좀 잔인하게 나온 것 같아서 내가 못 보는 건가 하고 안 봤는데 지금 이야기만 듣고 나서 이거를 봐야겠다. 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를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거라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무섭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현곤 작가님의 만수면 무강리였고요. 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토요일날 연재되고 있는 슬랭킷 작가님의 스쿨 오브 스트릿입니다. 스쿨 오브 스트릿. 네. 사실 이 작품은 좀 보면은 다른 작품을 금방 떠올릴 수 있는데 스토리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아이돌 덕후이자 전 기계체조 선수였던 수연이 사실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 네,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하니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나 너랑 롱디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면서 1화부터 차버리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였던 그 친구와 같이 덕질을 했던 어떤 아이돌 팬 사인회에 당첨이 돼서 원래는 노쇼를 해야 되나? 아니야, 스텝도 고생했고 아이돌도 오는데 그냥 가야겠다 하고 혼자 갑니다. 그 팬 사인회에서 이제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리더가 막 우니까 막 저희 보고 우는 사람 많아요라고 했는데 싹퉁 바가지가 근데 멤버 중 한 명이 갑자기 울어도 돼요. 실연한 거는 아플 수 있어요. 라면서 왜 우는지를 딱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점쟁이네. 그러니까요. 돗자리 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 자기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을 당연히 최애로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서울 가서 자신의 시련을 이제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풀었는데 옥상에 그 학교 축제 때문에 이제 반에 있는 의자나 책상들을 전부 다 옥상으로 옮기다가 옥상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던 어떤 여자를 한 명, 학생이라고 했죠?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생각보다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와, 너 너무 잘 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는 내가 덕질하고 있는 아이돌의 동생인 거죠. 어. 근데 이 동생도 춤을 너무 좋아해서 댄스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교 끼가 덩어리 있는 그쵸. 친구.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대 공포증. 에헤이. 남들 눈 앞에서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졌네. 그렇죠. 옥상에서 혼자서는 출 수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못 추니까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 내가 너 이제 무대 공포증 있는 거 도와줄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면서 둘이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치료해요? 사실 심리적인 치료는 진짜 상담을 받거나 그냥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어떻게 치료하는데요? 이 작품에서의 치료 방법은 메가약이야?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이었다. 메가약은 아니고 네네. 사실 그 소녀가 이제 들어가고 싶었던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서 너에게 테스트를 줄 테니까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 팀이 내준 이제 과제들 중 하나가 뭐 댄스 배틀에 나가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여기서는 이제 댄스 스쿨 오브 스트릿 10대 청소년들이 춤을 추는 거에 대한 예능을 만드는 거에 들어가서 팀을 짜서 거기서 한번 뭐 활동을 해봐라 라는 식의 이제 과제를 내준 거죠. 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태스크를 줘서 그렇죠. 이걸 극복해내는 걸로 그 작은 성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서 그렇게 극복을 하게 만들려는 맞습니다. 수작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애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자 하면서도 수연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관점에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소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춤을 안 춘 수연이 이 소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 춤을 안 추던 친구가. 그렇죠. 이 친구도 어떤 그게 있었고 치유가 같이 된 거구나. 치유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기계체조를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네네네. 근데 몸치예요. 막 아이돌 춤 따라 추면은 막 진짜 삐걱삐걱 거리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연이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작품이 저는 끌렸고요. 무엇보다 예전에 그 카카오 웹툰에서 유비 작가님이 완결하셨던 페이스맨 네네네. 그 작품도 사실 춤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페이스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심했던 학생이 내가 이제 조금씩 발전해가는 것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수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남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본인도 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 또 조금 다른 신선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두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그걸 통해서 우정을 쌓아간다. 그렇죠. 그게 춤도 일종의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 방식을 언어라고 한다면 그림도 언어고 춤도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하고 계신 건 일종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도 이거 되게 흥미로운 발상이다. 왜냐하면 춤을 소재로 했을 때 그 춤의 어떤 나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 또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다면 또는 그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많았다면 그 자체를 매개로 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춤을 소재로 한 영화나 다른 매체의 작품들 중에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은 대부분 이 춤이 어떤 그 매개 또는 언어로 사용될 때 그걸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그 춤을 출 때 얼굴 표정들이 연기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눈빛이나 표정에서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이 싹 바뀐다든지 그게 이제 압도하는 기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댄스의 그 역동적인 행동보다는 그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꾸 변화돼가는 그 이제 연기력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나름 이거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뽑게 되었습니다. 네, 슬래키 작가님의 스쿨 오브 스트릿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또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다홍 작가님의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도 라는 작품입니다. 다홍 작가님은 숲속의 담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던 작가님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숲속의 담은 SF 어워드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대상이 아니었나? 우수상이었나? 아무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SF를 원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도에서는 좀 더 깊이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숲속의 담도 깊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읽어보면 되게 한 100화쯤 가서 갑자기 신화 같은 작품의 느낌이었다가 97화였나 해서 갑자기 SF로 확 전환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몰아친다고? 이렇게 빌드업을 오랫동안 한다고? 이게 지금 2020년대에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천천히 빌드업해서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작품은 좀 처음부터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전작에서는 주인공 무리는 되게 다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니까요. 네. 담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도 잘 없고 그랬는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숨겨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숨겨야만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보실 때 되게 매력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네. 제목이 물거품이 되어도잖아요. 그리고 네. 썸네일만 보고도 그냥 인어공주와 네. 연관이 돼 있는가? 모티프가 됐습니다. 아, 네. 비슷한 모티프가 됐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읽으셔도 초반에는 무방합니다. 그래요? 네. 되게 SF잖아요. 네. 이것도 지구온난화 시대, 기후위기 시대.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요 며칠간은 정말 미친 듯이 더웠어요. 날씨 미쳤습니다. 근데 6월 중순에 이렇게 더운 거 전 처음이거든요, 태어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몇 년 살진 않았지만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아니, 왜? 몇 년 살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미 그래도 먹은 짬밥들이 있는데. 만수면 무광리 한번 보고 오세요. 네. 근데 이 시대에 읽기에 좋은 작품인 것 같다. 역시 SF는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홍 작가님의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도 라는 작품입니다. 정호님이 가져온 마지막 작품인가요? 이게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던지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온 작품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김호연 작가님의 소설인 불편한 편의점을 웹툰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그 오디오북으로 먼저 접했다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1, 2권을 다 읽고 잊어갈 때쯤 갑자기 웹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그 서울역 옆에 있는 그 청파동이라는 위치에서 좀 프랜차이즈점의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조금 이름이 덜 알려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한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노숙자도 이제 단순히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어떠한 계기가 있었겠죠. 물론 그 계기는 이제 2화에서부터 나오고 사실 이 소설의 처음 시작 부분이 웹툰의 2화부터 내용이에요. 그리고 1화의 내용은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붙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적은 것,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프랜차이즈점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밤마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말이 어눌하고 막 이제 덩치는 큰데 뭔가 묘하게 꾸릿한 냄새가 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되게 불편한 편의점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편의점에 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편한 편의점 류의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양산됐어. 근데 이건 원 오브 카인드잖아요. 그 첫 번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 류라고 부른다면 표지만 봐도 요즘에 베스트셀러 코너 가보세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불편한 편의점 류의 책들이에요. 너무 그게 저는 싫어요. 저는 되게 까탈스러운 독자니까. 근데 그 한편으로는 여기서 힐링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류의 힐링을 전해주는 작품으로도 저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다만 원 오브 카인드들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소설이든 아니면 원작이 있어서 웹소설을 제외하고 웹소설은 그 인터넷 문화로 같이 가는 거니까. 네. 다른 매체에서 이식되어 온 그러니까 인터넷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그 뭐랄까요? 매스미디어라고 부를까요? 책이든 아니면은 뭐 드라마든 이런 데서 쭉 연재되고 그 완결이 지어진 다음에 웹툰으로 넘어올 때는 이런 작품들이 주는 감동이 흐려지지 않도록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편의점 메뉴가 또 한 20개 막 나오고 이러면 아, 그러면 문제가 속상할 되죠. 것 같아. 그쵸. 예. 사실 이거는 소설을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님이랑 친누나한테도 제가 이걸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던 작품인데 둘 다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다. 작품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만큼 모두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웹툰화를 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지면서 이제 그 소설 자체의 맛, 그리고 웹툰으로 바꾸면서도 좀 색다른 각색이 같이 곁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오늘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원작이 좋아야, 음. 그죠? 원작이 좋아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감동을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 그쵸. 그게 중요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라는 당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희망. 독자의 투덜거림. 희망사항. 네.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왜냐면 그 감상은 내 거니까 어, 뺏어가지 마.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김우윤 작가님의 작품인 불편한 편의점 웹툰이고요. 이거 엔젤 작가님과 P.P? PP?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튜디오 아니었나요? 이게 스튜디오 작품이긴 합니다. 네. 히다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불편한 편의점이었습니다. 네. 원작자와 그 작가명은 아까 정우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저는 참을 수 없는 작품을 끝까지 남겨놨습니다. 뭐죠? 혹시 케이크 드실 때 체리를 먼저 드세요? 아니면 딸기를 먼저 드세요? 아니면 나중에 드세요? 그 과일 올라가 있는 과일 나중에 먹냐? 네. 저는 과일 나중에 먹습니다. 역시.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남겨놨습니다.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제가 웹툰판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천재야 라는 말을 쓴 작가님이에요. 오, 도율석 작가님의 Not Over. 아, 전 정우님 이거 가져오실 줄 알고 안 했거든요. 사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지만은 왠지 재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느끼고 양보하신 확 거예요? 그럼요. 감동이네. 저보다 훨씬 더 맛깔나게 설명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설명 어떻게 부담을 줘요. 도율석 작가님의 데뷔작 프레너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프레너미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만큼 스크롤 연출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는 힘들겠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오래 연재하셨어요. 거의 한 6년, 7년? 그쵸. 넘게 연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완결을 지으신 다음에 또 스포츠물은 안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가볍게 뒤집어 엎으시고 야구 만화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니까요. 스크롤 연출에 유리한 스포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구, 높이로 하는 스포츠. 그쵸. 그리고 가로로 돌았을 때 이 컷에서 벗어나는 걸 통해서 속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어떤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골프 같은 거는 스크롤에 되게 불리하고요. 그리고 또 불리한 스포츠라고 하면 축구가 굉장히 스크롤 연출에 불리한 스포츠예요. 그 평면으로 넓고요. 네. 그리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웹툰에서는 이 좁은 폭 안에 이 필드를 전체 담을 수도 없는데 이 공을 가진 사람을 집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돼요. 동시에. 그쵸.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야구는 스크롤 연출이 굉장히 유리한 스포츠예요. 왜 유리하냐? 야구는 턴제 게임입니다. 던지는 것과 치는 것? 네. 그 다음에 잡는 거. 아. 공의 위치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만 주목하면 돼요. 아, 그렇네요. 네, 딱 그것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공 날아가는 거 보면서 나 멀리 날아간다 이러면서 보고 있으면 돼. 아, 그쵸. 네. 그래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축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게 야구예요. 다만 웹툰의 야구가 불리한 점이 있다면 9명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수가 많죠. 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18명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는 게 야구의 가장 불리한 점이에요. 근데 돌석 작가님은 앞에 공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그 투수, 타자, 포수, 이 일직선상에 있는 이 세 명과 그리고 공을 잡아야 되는 수비수들, 이 사람들의 역할 분배를 기가 막히게 해서 독자들을 그 템포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스크롤 연출에 이런 묘미를 가진 작품은 정말 저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저도 사실 프레너미도 받고 이제 나도버도 보고 있는데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그 스크롤의 연출이 너무 긴장감을 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공도 공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영상처럼 쓱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잘 뽑아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이 누구냐? 재능충 노을이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재능이 있는 걸 본인도 알아요. 야, 나 다 뒤졌다. 내가 나가서 다 찢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 여기서 좀 쓸모가 있고 싶은데 재능은 크게 없지만 우직하게 노력하는 그런 류의 어떤 선수 다빈이라는 친구가 한 팀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대장고 야구부의 이야기고요. 이 친구들이 만나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가 이제 초반부 이제 시작해서 맞아요. 작품도 네. 초반부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을이랑 다빈이가 서로 이렇게 심리 싸움 하잖아요. 떠올리는 것만으로 다시 네. 심장이. 근데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타석에 서서 공을 보고 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못해요. 진짜 어려워요. 네. 정우님은 저랑 같이 캐치볼 해봤으니까 알죠? 알죠. 제가 던지는 것만 봐도 공이 보입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재민님이 던지는 공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인 야구에서 경기를 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캐치볼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너무 빠르던데요? 근데 제가 전속력으로 있는 힘껏 던지는 게 한 110km 나와요. 근데 맞으면 죽을 것 같죠? 그니까요. 저걸 어떻게 치나 싶죠? 그쵸. 공에서 막 소리 나잖아요. 110km만 돼도. 공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소리 나는 건데 언제 내 앞으로 왔지가 진짜 감각으로 인식이 안 돼요. 저기서 딱 보이고 손을 받으면 빵 하잖아요. 이게 100km, 110km짜리 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급 되면 중고생이 던지는 게 130 가까이 돼요. 120, 130 막 이래요. 그리고 좀 잘 던지는, 그러니까 투수로서의 재능이 보이는 그런 친구들 던지는 게 130 후반대, 140대, 그리고 급이 다른 애들은 150대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쳐 그거를. 그러니까 수싸움이에요. 저 선수가 던지는 걸 보니까 왜 그 야구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선수들이 나와서 막 몸 풀고 있거든요. 그 몸 푸는 걸 보고 있으면 가만히 몸을 그냥 딴 데 보고 몸 푸는 게 아니라 투수가 던지는 거 보면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몸을 풀어요. 그쵸.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구질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많이 던지는지 이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투 스트라이크이면 나한테 떨어지는 몸 좀 낮은 공을 던질 거야. 근데 높은 공이 와. 그럼 떨어지겠지 하고 스윙해서 헛스윙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싸움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장난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쾌감, 찔렸을 때 반대쪽에서의 쾌감, 이걸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 수싸움도 수싸움이고 그 수싸움 이후에 이게 지금 제가 그 3화 내용인데 뭐였지? 수싸움 이후에 이제 쟤도 투수구나 라는 타자의 그 한마디, 저는 그게 너무 우와 이러면서 공을 섞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쵸. 마치 격투 만화로 따지면은 막 주먹으로 대화한다. 그 느낌이죠. 1합 딱 한 다음에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군. 그런 느낌. 그게 또 고교 야구만의 매력이기도 해요. 투타 겸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야구 그 명언이 있거든요. 야구계. 아까 축구계의 명언이 나왔지만 이번 야구계의 명언을 들려드리면 지금 현재 SSG 랜더스에서 아니다, 지금 삼성에 계시는구나. 삼성 라이온즈에서 타격 코치라고 계시는 이진영 전 선수께서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해. 너무 유명한 명언이죠. 야잘잘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처럼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공 잘 던지는 애가 잘 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고등학생 때 동산고 공포의 4번 타자였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잘 던지는 사람이 잘 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딱 안 거죠. 네. 그런 류의 그렇게 처음 만나서 이 두 친구가 한 팀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를 향해서 간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내용만 보면 이건 여느 스포츠 만화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왜 가져왔냐? 돌석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돌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프레너미 때도 제가 그 댓글을 좀 잘 안 보는데 댓글 봤을 때 왜 여기서 연재하세요? 네이버를 가세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나름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고 생각도 하면서 덤으로 과연 어떠한 또 감동을 줄까? 그 기대감으로 이걸 누르게 됐는데 와 1화부터 그 감동이 그냥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돌석 작가님이 혹시 웹툰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스크롤 연출을 잘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돌석 작가님 웹툰을 베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진짜 좋은 공부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분 정말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기회가 된다면. 작가님이 인터뷰 한번 하자고 하셨는데 연재 들어가기 전에 하자고 하셨는데 언젠지를 말 안 해줬어요. 갑자기 열받네. 바쁘셨겠죠. 네. 그래서 돌석 작가님 그 인터뷰 가능하시다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분 데뷔하신 게 14년인가 15년인가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프레너미 그 프롤로그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충격 받을만 했어요. 그 스파이크를 딱 때렸는데 서브를 딱 때렸는데 그 테니스공 날아오는 거 쫙 한 다음에 독수리 나오고 그 다음에 프레너미 딱 나오는 그 연출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정주행을 같이 시작해서 같이 늙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웹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찾아냈지? 자연스럽지 않을 거거든요. 엄청 고민하셨을 거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런 작가님이시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프레너미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 일단 지금 낫오버를 먼저 보시고요. 네. 낫오버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 거 없나 싶으실 때 프레너미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낫오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도 좀 제목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요기 베라라는 양키스의 전설적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한 명언이 또 있어요. 야구계 명언. 어떤 거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그 명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구는 9회 말이 돼야 끝나거든요. 오늘 KT 위즈는 끝내기 폭투로 이겼대요. 네.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쓰레기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선 이런 청춘 야구 만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야구를 사랑했지. 개 쓰레기처럼 하는 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돼요? 돌석 작가님의 Not Over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개의 작품이죠. 네. 4개, 4개씩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내 취향에 맞는 것 같다라는 거 골라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나 팟캐스트, 그중에서 저희는 유튜브 댓글을 더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 오셔서 저희한테 이거 재밌어요. 어땠어요?를 남겨주시면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로 오실 수 있냐? 유튜브 검색창에 이게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사이드비예요. 네. SIDEB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시면 래퍼분이 나옵니다. 저희보다 더 유명한 래퍼분.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래퍼분이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비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CORP 코퍼레이션을 붙여주세요. 사이드비 코프라고 CORP라고 검색하시면 그 B가 거꾸로 되어 있는 로고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그게 저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요거는 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라이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웹툰이스타를 검색하면은 위에 이제 저희가 사이드비 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하고 있고 아마 좀 뭐 찾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웹툰이스타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웹툰이스타 검색하시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올려놓은 책 리뷰 영상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제 개인 계정이 웹툰이스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책 리뷰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상은 음성에 비해서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편집하고 촬영이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또 덕후들이다 보니까 보는 눈은 높아요.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편집자분을 뽑을 수 있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남겨드리면서 저희도 리뷰하는 채널이니까 또 그렇죠. 저 요즘 리뷰하는 채널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테크 리뷰 막 이런 거 다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오.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큰 힘이 저희 네. 얘를 또 불타게 만듭니다.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사실. 리뷰는 계속 할 거니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리뷰 웹툰 리뷰로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